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 제3회차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첫 번째 영역의 전반부입니다. 1번에서 13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실전 모의고사 3회차까지 나왔습니다. 3회차까지 왔는데 마지막 회차의 문제풀이가 되겠는데요. 법제론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학자와 그의 주장에 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스키너가 나왔고, 세 번째는 에릭슨이 나왔고, 네 번째는 반두라가 나왔습니다. 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전생애를 통한 발달을 주장했다. 아닌 거 아시죠? 자, 프로이트 아니고요. 전생애 단계를 나눈 사람은 에릭슨도 있고 융도 있고 그래요. 에릭슨, 융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생애를 구분한 사람이고요. 스키너는 인간 내면의 동그라미, 통찰력의 동그라미, 중요성을 과학적 실험으로 제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정신분석 치료를 했던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내면 심리의 통찰력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스키너 아닙니다. 스키너는 행동주의 학자죠. 자,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의 학자 맞습니다. 자아를 강조하여 자아 심리 이론을 도출한 사람이 에릭슨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반두라는 강화, 처벌, 강화와 벌을 말한 사람은 스키너가 되죠. 자, 학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화와 처벌을 통해 학습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사람은 스키너가 됩니다. 반두라 틀렸고요. 디귿 하나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른 것은 2번 디귿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는 칼 융이 제시한 분석심리 이론에서 성격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융이 이제 융의 성격 이론에서 성격의 유형 이것을 8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8가지로 제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태도는 2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기능은 있죠. 이게 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2, 4, 8 이렇게 해서 8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태도는 의식의 주체인 자기가 갖는 정신적 에너지의 방향의 밑줄. 정신적 에너지의 방향이 외향이냐 내향이냐에 따라서 외향성과 내향성 2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심리적 기능은 합리적 요소와 비합리적 요소가 있는데요. 합리적 요소에는 사고와 감정이 있고요. 비합리적 요소에는 감각과 직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요소의 사고와 감정, 비합리적 요소의 직관과 감각에서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디귿과 리을은 시험에 출제가 된 포인트예요. 초창기 때. 감각 하면 오감각이 생각나시죠? 한문을 보시면 5 오자를 썼습니다. 오감각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감각형은 오감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직관입니다. 직관은 육감, 고기 육자를 씁니다. 그래서 육감과 관련성 있는 것이 바로 직관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을은 뭐냐? 숲은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감각형이다. 큰 틀은 보고 구체적인 나무, 숲은 보되 나무는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직관형입니다. 그래서 감각형이 아니라 직관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감각형, 오감각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숲은 보지 못하지만 나무를 보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리을 지문 탈락이고 기역, 니은, 디귿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기역, 니은, 디귿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방어 기제와 그 사례입니다. 방어 기제 문제는 사례 문제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자, 보상, 투사, 반동형성, 승화, 퇴행이 있습니다. 꿩 대신 닭입니다. 비슷한 걸로 대체한 겁니다. 비슷한 대상으로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대상으로 대체하는 것을 무엇이라느냐? 대치라고 합니다. 대치, substitution, 대치라는 것입니다. 보상 아닙니다.
보상은 결함이 있을 때 그것을 보상하는 거거든요. 보상의 대표적인 것은 작은 고추가 맵다입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보상이 되는 것이죠. 작은이 일종의 결함인데 그 결함을 보상하는 요소가 바로 매운 성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보상에 대한 것도 적어드렸습니다. 1번 지문 탈락. 2번 지문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나를 싫어한다고 남 탓을 하면 투사입니다. 유별나게 경쟁자를 칭찬한다. 경쟁자를 칭찬하는 것은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니까 반동형성 맞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도 여기에 들어가죠. 폭력배가 조직폭력배가 유명한 권투 선수가 되었습니다. 스포츠로 승화된 겁니다. 승화 맞습니다. 4살 난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면 대소변을 못 가리고 다시 젖먹이로 되돌아가는 행동. 되돌아가는 것을 리그레션, 뭐요? 퇴행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번 문제는 행동주의 이론에 관한 설명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아동 발달에서 생물학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주의는 환경 결정론을 취합니다. 환경 결정론을 취합니다. 그래서 환경적 요인을 더욱더 강조하는 겁니다. 생물학적 요인을 강조했던 사람이 지금은 프로이트죠. 본능, 충동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은 파블로프. 파블로프는 관찰학습의 과정 땡. 관찰학습은 반두라입니다. 관찰학습은 반두라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2번 틀렸습니다. 자, 행동주의 이론은 자극과 반응 간의 관계를 강조한다. 이게 바로 파블로프죠. 자극과 반응 간의 관계, 고전적 조건 형성의 파블로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초기 행동주의 연구에서는 직접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행동을 중요하게 여긴 게 초기 행동주의 연구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작적 조건 형성하면 생각나는 사람 스키너입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했던 강화와 처벌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스키너가 되겠습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의 개념은 행동과 결과의 관계라 했습니다. 행동과 결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조작적 조건하고 자극과 반응의 관계가 나오면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가 됩니다. 고전적 조건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4번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번 문제는 아들러의 개인심리 이론의 문제입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아들러의 이론은 인간이 성적 만족보다 부등호, 우월감을 추구한다. 우월감 추구 노력, 우월성 추구 노력이 아들러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월감은 타인에 대한 열등감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월성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 열등의식이 있었을 때 그것을 보상하고 더 나아가서 우월성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열등감은 긍정적 요인이 되네요. 그렇죠? 네. 1번 질문 맞고요. 2번 질문 아들러는 중요한 단어 나와요. 생활양식. 잘못된 생활양식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변화시키고 두 번째 나와요. 사회적 관심. 사회적 관심을 발달시키면서 보다 나은 생활양식을 제시하며 세 번째, 총체적, 사회적, 목표지향적 관점. 이것들을 인간관이라 합니다. 총체적인 인간관, 사회적인 인간관, 목표지향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들러가 이야기한 생활양식의 개념은 뒤에 나올 건데요. 자, 이 생활양식이 바람직한 생활양식이 있습니다. 사회적 유용령이죠. 사회적인 관심이란 것이 있었는데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성향입니다.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은, 즉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 유용령의 생활양식을 보인다고 아들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질문 맞고요. 3번 질문 가상적 목표. 가상적 목표도 아들러가 말한 개념이죠. 마음속의 중심 목표를 말합니다. 마음속의 중심 목표를 우리가 가상적 목표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의 중심 목표 간단하게 개념을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 질문 갑니다.
생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스스로 설계한 독특한 좌표의 별표. 어떤 사람은 상당히 지배적인 그러한 인생 설계의 독특한 좌표를 설정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생활 양식은 지배형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상당히 의존적일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기생형, 획득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독특한 스스로 설계한 독특한 좌표 나오면 생활 양식이 돼요. 생활 양식, 즉 가상적 목표가 아니라 생활 양식의 개념이 되는데 여기 있는 3번 지문이 우리 시험에 출제된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좌표 나오면 생활 양식이다. 보상은 끊어요.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인간을 자극하는 건전한 반응입니다. 그게 바로 보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보상은 앞에서 했던 방어 기제가 아니에요. 아들러가 말한 보상의 개념은 이 사람이 잠재력이 있다. 그 잠재력을 발휘해야 우월성을 추구할 수 있겠잖아요. 그쪽으로 가기 위한 건전한 반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상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전반부에서 답이 나왔네요.